자, 우리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해볼까? 아, 요거. 윤두환이 누구야? 그러니까 윤석열. 저 말하는 저희가 하는 거 저 겁니다. 얘기. 윤석열 저보고 그러는 겁니다. 저보고 그 얘기구나. 그러니까 오늘 나 저기 저 댓글에 내가 저 채널A에서 윤석열 총장이 전두환 관련 발언 좀 비판했다고 네. 나한테 막 좀 화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비판받아 마땅한 얘기예요. 아니 어느 정도 분위기냐면 일단 신문 사설들이 조선일보 빼고 전부 비판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TV조선 출연했거든요. TV조선에 그 출연진 중에 조선일보 논설위원 계시거든요. 그냥 망언이다 이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는 아니 오죽하면 같이 출연하는 그렇지. 김경진 변호사 윤석열 캠프에 어. 계시는데 김경진 변호사가 대놓고 잘못했고 후보로 사과시키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김경진 조선일보도- 선배가 그거 한 것 같아. 나 진짜 이거 저 윤석열 후보님 사과 안 하면 제가 그만두겠다고 한 것 같아. 근데 조선일보도 그러니까 사설에는 이제 그 꼭지를 그거에 대해서 사설을 안 썼는데 조선일보 제일 재밌는 게 보면은 일면 탑의 밑에 팔면봉 있잖아. 팔면봉. 그 팔면봉 보면은 1일 1망원이군. 어디까지 이렇게까지 표현한 걸로 봐서 조선일보도 기본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는 거야. 독립사설 안 쓰죠. 조선일보는 그렇지. 만약 사설을 안 쓰고 기다리고 있는데 윤이 자꾸 사과를 안 하면 진짜 우리도 까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한번 보자 이러고. 조선일보도 한 칼 있는 신문이라서. 그렇지. 한 칼 정도가 아니고. 네. 칼이 크게 여러 개 진짜 있지. 조선일보가 저는 중앙일보하고 다른 게 중앙일보는 좀 뭐랄까 상업 감각이 있어요. 실용주의. 근데 조선일보한테 느껴지는 건 진짜 펜이 칼보다 강하다라는 신념이 그러니까 옳든 그러든 간에 그렇지. 진보 보수를 떠나서 조선일보 그게 굉장히 셉니다. 그러니까. 네, 조선일보가 삼성 깐 적도 있어요. 조선일보의 양상훈 양상훈 지금 칼로. 주필이죠. 네. 이분이 한 15년 전에 삼성을 깠습니다. 네, 삼성을 깔 사람이 없다면서 자기가 깠습니다. 조선일보가 그런 힘은 있어. 이렇게 옳든 그르든.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그래서 이 소위 이 윤 총장의 이 전두환 관련 얘기 때문에 조선민님 같은 분들 꽤 많아요. 중도인전은 이쪽 저쪽도 지금 선거 못 찍을 것 같아요. 이런 대통령 선거 진짜 창피해요라고 하시는 분이 꽤 많아요. 동탄 똔개님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성렬 형이라도 두한이는 건들지 말자. 이거 뭐야 이거? 이게 주간조선 요번에 그 특별호인데 이거 한번 예, 붙여줘보세요. 표지가 37%는 아직 결정 못했다. 결정 못했다. 아, 이게 이번 대선판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네. 맞아. 저 전두환. 일단 뭐 지금 얘기했으니까 넌 어떻게 생각하는데? 윤두환이라고 얘기까지 나오잖아. 내가 그러니까 이제 보수 쪽에 있는 분들까지 저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약간 금기어 아니야, 금기어. 전두환은. 그렇죠, 전두환은 내가 이제 그 발언이 딱 터지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다음 날 그쪽 캠프에 내가 모 인사랑 통화를 했어. 형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이 없다. 답이 없지. 아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너 아이디어 좀 내봐. 나보고 막 이래. 근데 아이디어는 뻔하잖아. 내가 무슨 사과. 예를 들었는지 알아? 내가 정확히 그 형님한테 들어준 예야 실례. 김태현의 정치쇼가 내가 당담하건데 뭐 청취율이 뭐 이런 거 떠나서 지금 시사 라디오 프로 중에서 윤석열 총장 팬이 제일 많아. 내가 단언하건데. 라디오 프로 중에 라디오 프로 중에서는 네네. 김어준의 뉴스 공장 있겠냐? 없지. 없어. 어디 있겠어? 어디가?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있어. 그리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 뭐 윤석열 총장 뭐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많이 올라와. 근데 그날은 문자 일색이 칭찬 문자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 PD가 한정이가 어떠냐? 그랬더니 아유 난리야 지금 이래. 어떤 문자 하나 기억나냐면 이런 문자가 내가 소개해드렸어. 그 문자는 광주는요 5.18 때 되면 두 집 걸러 한 집은 제삿 날이에요. 되게. 저 경상도 사람인데요. 이건 정말 아니죠. 이런 문자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평소에 윤석열 총장을 전 총장 지지하고 후보 나오면 찍어주고 대통령 되길 바라는 사람들도 아닌 거야. 문자 반응을 보면 바로 알잖아. 그렇지. 근데 그 얘기를 했어. 형님 지금 이래. 여기 우리 저 정치쇼까지 이러면 나머지는 볼 것도 없어. 그럼. 이게 지금의 민심이다. 내가 알기로는 캠프에서 실무진들도 마찬가지고 거기 고위층도 마찬가지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계속 사과해라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 그렇지. 근데 후보가 버틴 거야. 맞아. 그래서 나는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제 조언을 할 때는 그날 저녁에 그 TV 토론이 있었잖아요. 그 데드라인이다.
그때 거기서 너무 해야 안 돼. 된다. 첫째 무조건 엎드려 납작. 어? 음. 그 다음에 내가 뭐 진위가 어쨌건 권한의 위임. 내가 그건 내가 얘기 한번 했었잖아. 윤 총장은 알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권한의 위임 얘기 한번 했었지. 그렇지. 그 내가 확인했어. 윤 총장 그 생각 있지? 그랬더니 있는 거 맞대. 권한의 위임.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면 본인이 항상 했던 납작 얘기. 엎드리고. 왜 얘를 전두환으로 근데 들어? 이제 그 예전에는 약간 두루뭉실하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그런데 내가 권한의 위임을 하려고 하는 거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근데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아마 실무진도 그렇고 원로들도 그렇고 캠프 수뇌분들도 그렇고 후보한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했던 것 그랬겠지. 같아. 근데 그날 TV 토론하는 날은 그 선이 아니었잖아. 그렇지. 어? 그 선이 아니었지. 아니었어? 그리고 오늘 아침에 분위기가 안 좋아. 하다못해 진중권 교수까지 돌아섰어. 진중권 교수가 정확하게 지적했더만 실언보다 더 문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거. 그렇지. 진중권 교수가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유감 표명 나왔어. 그렇지. 그랬다가 유감입니다. 근데 이게 사과냐? 얘기 나오니까 그렇지. 마지막에 이제 페북에 글 올려가지고 이제 사과를 한 거야. 내가 오늘 낮에 그건 사과가 아니다라고 내가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나서 이제 페북에 이제 조금 이제는 좀 이 완전히 약간 엎드리는 느낌으로 하시긴 하시더라고요. 물론 윤 총장 이해는 돼. 본인이 하려는 얘기는 그 내가 저 전두환 때도 어쨌건 그래도 저기 자기가 잘 모르니까 좋은 사람들 그렇게 잘 쓰는 그 인사정책 얘기하려고 했다고 했는데 그래도 예를 들면 전두환은 안 되지. 전두환은 그지? 이거는 회복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결국은 또 다른 문제로 이거 정리가 돼서 넘어가면 괜찮겠지만 이번 이 순간 자체는 이건 뭐 물론 뭐 또 아이고 뭘 잘못했냐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 이걸 잘했다라고 하면 중간층 다 날라가지 잘못하면. 나는 어떤 거를 문제를 제일 지적하냐면 선거 캠페인 함에 있어서 더군다나 윤석열 전 총장처럼 정치인으로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 는 무조건 그리고 윤 총장은 다변이기 때문에 무조건 말실수가 터지게 돼 있어. 그럼. 그건 어쩔 수가 없어. 그 사람의 캐릭터니까. 중요한 건 뭐냐? 설수가 터지면 옆에 있던 실무를 오래 했던 선수들, 다선 배지들, 외부 예를 들면 뭐 김종인 전 위원장이나 김병전 전 위원장 같은 원로들 조언을 한다고 이거 좆됐다 우리 가평 짜시 그냥 우수수 떨어진다 이거 표가 우수수 떨어진다 이거 잘못했다 사과 고쳐야 된다면 그걸 들어야 돼. 그럼. 그래? 나 좆됐구나 그러고. 근데 그걸 안 하고 버팅기면 이게 문제가 더 커지는 거라고. 결국은 지금 100기 든 거야. 그렇지. 버티다 왜 버티다 이걸 하루 지나서 한 번, 두 번, 세 번 밀려서 100기를 드냐고. 그때 바로 들어버렸으면 되는 건데. 그렇지. 난 그게 진짜 미치고 답답하다니까. 그 얘기 해볼까? 우리 방송 많이 하잖아. 예전에 모 변호사, 백선엽 장군이 민족단역자다. 네네. 그 누나가 그랬잖아. 백선엽 장군이 민족단역자라고. 거기 그 백선배가 진행하시다가 그 말 취소할 생각 없습니까? 몇번 제가 기회를 줬지. 실언했습니다. 죄송해요. 라고 했으면 마무리되고 YTN 안 잘렸다? 내가 뭘? 그렇지. 이러고 버팅이 다 병신 된 거야 그냥. 그렇지. 그러니까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판단 잘못할 수도 있어. 근데 옆에서 참모들이나 선배들이나 동료들이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조언을 하면 그걸 바로 들어 바로 100기를 들고 사과하고 정리를 해버려야지 왜 하루를 묵히냐고. 그러니까. 난 그거 진짜 이해가 아까 못하겠다. 전에 야간 아까 몇 시간 안 됐는데 중앙일보에서 기사가 났어요. 그 19일에 크게 문제가 됐잖아요. 그날 밤에 술을 많이 마셨대요. 또 윤 전 총장이. 그래서 뭐 자책은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어릴 때 친구라는 사람이 이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어릴 때부터 사과는 패배 인정이라고 생각했다 윤석열이. 그래서 사과를 좀 쉽게 안 하는 이건 패배한 것이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은 검찰총장 때도 이제 윤석열 당시 총장이 추미애 장관하고 많이 투쟁을 했잖아요. 그렇지. 근데 투쟁을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좀 아슬아슬한 상황이니까 도의적으로라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 이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렇게 돼서 좀 송구하다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그렇지. 근데 그런 말이 안 나오고 그 직무 복귀할 때도 개선 장군처럼 복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캐릭터구나. 그러니까 사과를 쉽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말의 흐름이 내 진위는 이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달돼 송구스럽다가 아니라 무조건 잘못했습니다. 나 죽을 죄 졌어요. 나는 그런 말을 한 게 아닌데 뭐 이런 거요. 왜 그러니까. 의심하냐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농담으로 김경진 변호사한테 저는 윤석열 캠프 뭐 지지자도 아니고 근데 그 캠프에서 이제 제 생각에는
좀 말이 통한다 싶은 분이 김경진 변호사예요. 그래서 농담이에요. 사실 조언이 아니라 농담인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계략이 있다. 나한테 이 위기를 타개해줄 사실 이재명 캠프도 저한테 물어보면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안 물어봐서 그렇지. 어느 캠프든 간에. 근데 제가 계략이 있다. 무슨 계략이 있냐면 따로 불러라 윤 전 총장을 불러가지고 대화를 슬슬 유도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전두환을 얘기하면서 김경진 변호사가 먼저 욕을 섞어가면서 전두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윤 전 총장이 발언을 유도하는 거죠. 그래서 윤 전 총장이 아 나도 그 새끼 전두환 진짜 이가 갈리기 싫은데 이 개새끼 진짜 어? 내가 전두환이를 좋아해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냐고 라고 얘기를 하게 만들어서 그거 녹음해가지고 까야지. 요거를 녹음해가지고 유통시키는 거예요. 그럼 윤석열 욕설 파일 나오는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이 욕설은 형수가 아니라 전두환을 욕한 거야. 그래서 윤석열의 본심은 저거였다. 윤석열이 전두환을 좋아하는 건 아니었다라고. 이거는 이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경진이 형이 녹음만 하면 되는 건데. 네. 아니 근데 이게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출마 선언하자마자 이승만 옹호 발언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좀 비판이 많았어요. 근데 최재형 원장이 다음날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두환이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두환 이가 대통령이라는 표현. 나도 금도는 있다. 꼴보수 극우 아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최 원장보다도 센스가 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번에. 그걸 탈출할 수 있는 거를. 예. 그래도 어쨌건 이제 이걸 털고 가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앞으로 좀 지지율 추이는 지켜봐야겠지만 사실 이번 발언은 중도하고 특히 호남에는 굉장히 감정을 자극한 발언이라.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게 윤 전 총장이 호남에 간다고 했잖아요. 누가 나와가지고 또 달걀 밀가루 던지면 이거 개판됩니다. 예, 또 지역구도 그렇지. 비슷하게 돼버려서 그래서 제가 호남 분들 또 화가 많이 나셨더라도 그런 거는 하지 말자. 맞아 이제 계란 네, 밀가루는 맞아, 안 맞아. 봐야 네. 돼. 맞아. 그러면은 그게 역풍이 불어가지고 또 이상하게 일이 흘러갈 수 그러니까 있어요. 예전에 그 봉하마을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김무대 가가지고 막 물병 나고 그랬잖아. 그렇지. 근데 그때 사실 막 얘기들 많았잖아. 거기 노건호 씨도 와서 어디 오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근데 그 다음에 봉하마을에 뭐 정권에 넘어간 다음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야당 시절에 그때 당 이름이 뭐인지 모르겠다 하도 바뀌어가지고 보수 정당을 찾아갔을 때는 최근에는 그런 장면이 없었거든. 그렇지. 그거 보기 좋잖아 사실. 그렇지. 어쨌든 추모의 자리에서 그런 뭐 없는 거. 그러니까 제가 덧붙이자면 저는 제가 장담컨대 호남 현지 분들이 그럴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봐요. 네, 호남 현지 분들은 최근에도 5.18 망언들을 많이 겪어왔지만 그렇게까지 격렬하게 행동 안 하셨거든요. 제가 우려하는 거는 오히려 뭐 서울 사람이 윤석열 광주에 온 다음에 그래서 기차 타고 가가지고 서울 사람이 달걀 던지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알아보기 전에는 전라도 사람이 던졌네 뭐 이렇게 그렇지. 돼가지고 또 맞아. 지역 감정 부추기고 이럴까봐 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제 확신에는 호남 분들은 그럴 일을 하실 분이 거의 없을 거라고. 지금 그러니까. 준수톤 여수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그때 우스갯소리로 정말 내가 윤 총장이 사고 치고 준수톤이 내려간다고. 아니 내가 준수톤 평소 스타일로 봤을 때 정말 누르고 억누르고 말 정제돼서 한다. 대표 다 됐구나. 원래 그렇지. 같으면 아이씨 팍 쏴내야 될 텐데 그렇지. 꾹꾹 누르고 누르더라. 그냥 얘기하는 그리고 게 느껴져. 김종인 전 위원장의 심정은 또 어떨까? 호남 사람이잖아. 김종인 스트라제네카가 국민의힘에 2번 백신을 접종했었습니다. 첫 번째 5.18 망언 사과, 그렇지. 두 번째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실정 사과. 어. 두 번의 접종을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또 요즘에 박근혜 형 집행정지 이런 논란 그렇지.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김종인 전 위원장은 내가 부스터샷을 깜빡했구만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맞아. 그러니까 그리고 또 저 가서 또 저기 무릎까지 꿇고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여기 가끔 보시면 또 윤석열 후보를 막 엄청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번 것도 뭘 잘못했냐 이러시는데 근데 여기 이 좀 선거 다양하게 이기려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선거 이기려면 이제 뭐그 내가 잘했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중도하고 표를 많이 가져올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될까. 잘못된 거는 지적을 해서 변화를 해야 된다라는 거. 저기 그런 우리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사실은 호남 민심이 나 정확히 모르겠어. 네. 근데 호남 민심이 이재명을 얼마나 좋아해? 얼만큼 좋아하냐고. 지금 많이 분명 이탈표가 많이 있을 빠졌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썩 좋아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렇잖아. 거기다가 이낙연 지사하고 지금 사이도 원팀 될 것 같지도 않고 이러니 호남 민심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완벽하게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그 틈을 파고들어서 김종인, 이준석을 위해서 그 노력을 했는데 그리고 사실은 윤석열 전 총장도 호남에서 괜찮았다고 지도 괜찮게 나오는 편이었어. 그치. 그 나가서 가서 이제 무릎 꿇고 뭐 약간 눈물 이것도 그렇고. 근데 여기서 말 한마디를 하면 잘못하면 그거 다 숲으로 돌아간 거야. 그렇지. 말짱 들어오면 아 쟤네 원래 저런 애들이야. 저 선거 때 되니까 무슨 그러니까. 쇼하고 나와가지고 무슨 눈물 흘리고 뭐 연병하더니 원래 쟤네는 저런 애들 이게 돼버리거든. 그러면 그동안 저 흘렸던 눈물들이 수포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괜찮아요. 호남사우 홍준표가 있습니다. 아, 이제 귤 토마토님인데요. 같은 날 오세훈으로 보수의 망을 보았고 윤석열로 보수의 구태 집단을 보았습니다. 아, 굉장히 쓴소리를 세게 근데 해주셨습니다. 다양성이 있네요. 채팅. 우리는 네. 약간 그래요. 유튜브가 이러기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한쪽으로 달리진 않아서.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질적으로 성공한 유튜브다. 괜찮네. 오. 나중에 같이 여기서 그거 해도 되겠다. 고정으로. 양쪽으로 좀 성공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고 지금 이거 질적으로 성공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양쪽으로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또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그냥 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그거 좀 하자. 고발사주, 녹취록. 고발사주. 그 저- 녹취록 그 고발 사주는 사실은 제가 좀, 아마 수사 상황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몇 명 안에 들고 아 맞아. 전혁수 기자랑 친하잖아. 그러니까. 전혁수 기자와도 친하긴 한데 저도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죠. 음. 예, 그러면은 사실 조금 어지간한 기자보다 조금 더 압니다. 그러니까 요 기자들도 요쪽 취재 안 하면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지금 뭐 어쨌건 녹취록 전문을 공개하고 뭐 조성은 씨가 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고발 사주 아예 수개를 그냥 윤석열 총장이라고 해서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어떻게 들었어요? 사실 녹취록은 저는 조성은 씨가 녹취록 공개를 안 하는 게 좋았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 녹취록을 공개하면 수사에 지장이 생깁니다. 이 그 녹취록을 보고 수사 받는 사람들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본인도 좀 마음이 급한 것 같고 또 이게 수사가 진척이 그러니까 어떤 건 진척이 됐는데 사람 부르고 하는 거는 별로 진척이 안 됐거든요. 김웅, 손준성 두 사람 다 소환이 안 됐고 그렇지. 그러고 이제 하도 진영 논리가 작동하다 보니까 MBC에다가 확 준 거죠. 이제 본인이 근데 포렌식에서. MBC에서 너무 짜집게 한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좀 저는 그 MBC는 왜 윤석열이라고 처음부터 썼고 SBS하고 뉴스버스도 처음에는 검찰이라고 썼거든요. 이건 양쪽 둘 중에 한쪽이 잘못한 건 아니에요. 예, 그 전달 받은 게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윤석열이라고 전달 받았다 할지라도 확실치 않으면 검찰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수사에도 더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옳고 그르고 그 문제는 없는 건데 어쨌든 녹취록 공개 때문에 좀 선정적으로 흘러갈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근데 사실 녹취록이 중요한 게 아닌 게 지금 검찰 수사는 이미 검사들이 관여했다라는 걸 대검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녹취록 범위는 사실 김웅과 조성은 사이에 그렇지. 있었던 일에 국한된 거고 검찰이나 공수처 수사는 손준성에서 김웅 사이에 있었던 일을 조사를 했는데 일단 대검에서 정식 발표를 했죠. 이첩을 할 때 검사들의 관여가 확인되었다. 예, 그러면 녹취록에 나오는 저희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검사들을 포함한 김웅까지 예, 들어가 있다라는 건 확정된 것이고 예, 그래서 녹취록에 너무 함몰될 필요는 근데 없다. 녹취록에 이제 지금 계속 자극적인 건 윤 총장 이름이 나오니까. 근데 그 녹취록 내용상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김웅원이 여기서 제일 역적이 김웅원이긴 한데 김웅원과 뭐 일부 검사 관여되었는지 그건 이제 좀 확인해봐야겠지만 뭐 윤 총장이 그 녹취록을 보고 윤 총장이 설계한 작품이다 이렇게 볼 상황은 아닌 것 같더라고. 아니, 거기 윤 총장인지 검찰인지는 중요한 게 그러니까 아니야. 김웅이 그 얘기하잖아 그냥 내가 가면은 저기 윤 총장이 시킨 것처럼 돼버리지 않냐 이런 취지 얘기인데 이렇게 두 가지 가능성이 역으로 생각하면 안 시켰다는 뜻 아닌가? 그러니까 나는 그걸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그 기관의 장을 그 기관으로 대변하는 말로 많이 쓰잖아. 그렇지. 야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야? 국정원이 준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박지원이 준 건데요. 이럴 수도 있고 국정원이 얘기하는 거라고. 박지원 측에서 온 거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의 상징은 윤 총장이기 때문에 그 윤 총장은 그냥 검찰을 표시하는 언어로 봐도 돼.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냐? 저희가
저희 측에서 우리가라고 김웅 의원이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그렇지. 거. 마치 자기 저희, 단독 우리. 플레이가 아니라 그렇지. 그 누구와 뒤에 함께. 누구 이가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 그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 음. 거기가 누구냐. 음. 이게 이제 핵심인 거지.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제 김웅 의원이 보니까 사실 그것도 나는 기억 안 난다고 절대 생각 안 아유, 하는데. 김웅원이 기억 안 난다는 어? 건 진짜 불안해. 냉정하게. 차라리 기억 안 나면 다 안 난다고 그러지. 검찰이 아니란 거는 기억난대. 말이 또 안 되는 배지 어떻게 달았대? 아 송파갑이구나. 거긴 아무나 달았구나. 다 돼. 아이고 좋겠다. 근데 저는 김웅 의원 기억 안 난다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뭐 그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어쨌든 김웅 의원의 주장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든 거짓말이든 간에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이 물증들이 그렇지. 나와서. 물증이 나오면. 그러니까. 좀 저는 안타까운 게 저는 이제 뭐 이런 물증 앞에서 김웅 의원이 어쨌든 그걸 전달했다는 건 맞는다고 본다면 근데 저는 2번 정도 개인적으로 뭐 김웅 의원을 개인적인 게 아니구나 어떻게 보면 그냥 이제 한 번은 행사장에서 한 번은 좀 술자리 같은 데서 2번 만난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지지자 아닌데 국민의힘 의원이 이 정도 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기사에서도 평은 예. 좋았어. 그러니까. 그리고 활동을 또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왔고 문제 의식들이 좋은 것 같아서 좀 괜찮은 의원이다 싶었는데 좀 이렇게 돼가지고 대응이 저는- 이번에 너무 좀 저는 별로였지. 그 상황에서 왜 그랬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동의한다는 뜻은 전혀 아닌데 그 정치판에 굉장히 이제 암투도 심하고 막 싸움이 심한 곳에 들어와서 바로 뭘 어떻게 해보려다가 좀 선을 넘은 게 아닌가 안타깝습니다. 근데 너무 지금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니까 이제 계속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김웅원이 뭐 정확하게 그 우리 뭐 저희 이런 거를 정확히 밝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더 오히려 또 저기 민주당 쪽에 공격의 빌미만 주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나는 지금 김웅원이 뭔가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주지 않으면 이것도 계속 말려 들어갈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 뭐 공수처 나가면 자기가 정리하겠지. 뭐 검사니까 저기 공수처 검사 애들보다는 훨씬 더 수사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자기가 그러니까. 알아서 하겠지 뭐. 자기가 알아서. 근데 지금까지 알아서 할 시간 많았는데 조성훈 덕분에 알았잖아. 녹취록 뭐 있는지. 공모할 거야 지금 조성훈한테. 야 조성훈도 참 가벼워. 나 같으면 안 깠지. 그거 왜 까? 수민이 말이 맞지. 근데 이제 저는 사실 조성은 씨의 캐릭터라든지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그러니까 조성은은 경기장에 볼을 던져준 볼보이예요. 근데 볼보이를 왜 마크하냐고 제가 그 얘기를 했었어요. 조성은을 인격적으로 공격하면 안 된다. 그가 건네준 자료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너무 공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조성은 씨가. 예, 뭐 음모론까지도 나왔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이걸 빨리 탈출하고 싶어서 굉장히 안달이 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MBC에 공개를 하고 이렇게까지 한 것 같다. 저 MBC에 내는 것도 좀 아니다는 그러니까 MBC가 싫다기보다는 MBC는 검언유착하고 이 온갖 여러 가지 논란이 얽혀 있어가지고 바이어스가 껴있다는 오해를 받을 그러면 수 있어. 조성은 씨가 거기다가 이거를 자료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진영 싸움이 돼버려요 당대 당에. 그렇지. MBC가 민주당인 건 아닌데도 지금 거의 민주당이잖아. 뭐 하여튼 냉정하게. 그래서 차라리 좀 이렇게 김태현 변호사를 MC로 기용하고 있는 SBS라든가 SBS 좋은 방송국이에요. 이런 대로 내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SBS에 맞아, 이천종한테 맞아. 갖다 주지 그랬어. 그러니까 근데 지금 하여튼 굉장히 그 윤 총장의 뭐 이 전두환 발언이나 지금 이 고발 사주 문제도 윤 총장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운 상황인데 근데 이게 대장동이 큰가 봐. 지지율 오늘 보니까 MBN 여론조사 보니까 좀 차이 많이 나던데. 그러니까 저게 이제 여기도 보니까 이제 윤석열의 고발 사주 관여 의심하고 이재명의 대장동 개입에 대한 의심이 좀 편차가 있습니다. 이게 주간조선 조사인데 이재명이 대장동에 개입했을 것은 61%. 여론조사상으로. 그리고 윤석열이 고발 사주 개입했을 것은 53%. 그러니까 50 넘기는 거하고 60 넘기는 거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건데 여기에 물론 붙어 있는 거는 무조건적인 반대층들도 붙어 있는 거긴 한데 그렇지. 고발 사주는 이게 어느 것이 더 위중하다라고 평가를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서민들이 느끼기에는 그렇지. 대장동은 돈, 먹고 땅, 사는 문제거든요. 집. 예, 그렇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그리고 대장동은 BBK처럼 복잡하지 않아요. 돈이 조금 들어갔는데 많이 나온 거예요. 그치. 네, 그 자판기, 안에서 돈 자판기. 냄비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온 거는 되게 많은 거거든요. 서민들이 그렇지. 직관적으로 알아봅니다. 나는 네. 이재명이 대통령 안 되면 원팀 문제, 그 다음에 대장동 두 개고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이 안 되면 고발 사주,
뭐 와이프 도이치모터스, 와이프 학력 그건 아무 상관도 없어. 그것 때문에 떨어질 일 절대 없어. 떨어지면 기본적인 국정 운영 능력의 유무, 그 다음에 전두환 발언하다 많이 실수. 이것 때문이지. 고발 사주 때문에 윤 총장이 낙마할 일은 1도 없어. 내가 장담하건대. 이 두고 봐. 장담은 무슨 1도 불안한데? 없어. 그리고 뭐 도이치모터스, 뭐 설사 펠레라 그러더라고. 아, 별명 김펠레. 아니 설사 김건희 씨가 이거 각제됩니다. 이거. 잘 들으세요. 자 진짜 김건희 씨가 무슨 야 사법적으로- 무섭게. 너 그게 김태현 변호사 만공스승 같아요. 만공스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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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절대 그것 때문에 가지는 않을 거야. 근데 다만 지금 같은 거 전두환 그렇지 이런 거 이런 거 조심해야지. 있지. 아니 홍보 사실 김펠레. 대중적으로는 고발 사주보다 김도트. 임금왕이 더 셌어요. 그래 임구망 그렇지. 그래 임구망 이런 거 임구망, 임구망 그렇지. 천공 무슨 뭐 이런 거 있지 뭐 그렇지. 짜칠 수도 있는 것들 어. 이런 거 그다음 기본적인 저 사람이 검사만 하다가 대통령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 근본적인 이런 게 제일 지금 조심해야 될 거지 고발사주 아이 걱정 뭐 그러니까. 내가 다 아는데 없어도 돼 아무것도 없어 김펠레 많이 나오네. 김펠레 댓글에. 아무것도 없어 약간 불안하대. 김펠레 김펠레가 저를 지금 부른 거 아닌가? 동탄 똔개님. 나 원래 잘 아무리 맞추는데. 성렬이 형이라도 두한이 중에 김두한이 최고다. 되게 재밌네. 그다음에 달려라 달려라님 그러고 또 술을 마셔 에휴라고 하셨습니다. 아까 그거는 괴로워서 마셨다고는 해요. 괴로워서. 그러니까 누가 날 욕해 이렇게 마신 게 아니고 뭐 그렇다고는 합니다. 그래요. 반대로 말해달라는 분이 계시네 불안하다고 아유 우리 뭐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 잘 가네. 잘 가. 수요일이니까 재밌다 야. 아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 개편을 지금 생각을 염두에 여러 가지 두고 여기도 있어서 개편 있나요? 네. 이제 우리도 이제 좀 어느 정도 지금 동시 접속자 수가 6천 명이 넘어요. 6,200명 정도 되고 많은 와, 분들이 좀 보고 하니까 그럼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이제 방송에 또이 6천 명이에요? 지금 동시 접속자가? 동시 시청자 수가 앞으로 6,252명. 뭐 이거 뭐 킹크랩 돌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앞으로 뭐 랍스타 정도 돌린 거 아니에요? 우리 저 김수민 피처링 와. 윤석열 또는 이재명 홍준표 자주 볼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저희가 힌트 한번 힌트 드리겠습니다.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어때? 나 밤새고 싶은데 그럼 나 가고 계속 할래? 저는 아니요. 또 방송 일정이 있어가지고 그래, MBS 요? 맞아요. 어디 가요 어디 그 상암 쪽에. 우리 와이보. 마님이 옛날에 하던 프로. 예 맞습니다. 우리 마님이 옛날에 하던 네. 프로에 가시는구나. 뉴스밤 뉴스밤 뉴스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아마 김수민 안녕. 평론가는 또 볼 일이 여러 번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들어갈게요. 안녕. 안녕. 네, 다음에 안녕. 봬요.